여러분이 만약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탈락을 하셨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333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원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적의 333을 이해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된다면 슬픈 마음도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평가자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왜 불합격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슬픈 마음보다도 다음 면접을 위해서라도 뭔가 개선하고 싶은데 그러한 개선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 다음 면접을 불안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면접을 곧 보아야 하는 그런 분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의 출제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적의 333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적의 333 첫 번째 3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은 바로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바로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강조했던 이 333을 지킴으로써 면접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첫 번째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33이 무엇인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3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업을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직무를 이해해야 하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분석하다 보면 끝도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요소에서 어떠한 범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어야 될지도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전입니다. 문구만 그럴싸하고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왜 이러한 비전이 해당 회사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어떠한 사업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가장 연관된 사업본부의 사업 현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관지어서 타 사업본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고려하셔서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회사가 중점 추진 과제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하는지 그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회사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점 추진 과제나 사업 현황이나 비전 이러한 부분들을 달성하려다 보면 직면한 이슈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가 해당 회사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어서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다, 즉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러한 인재상에 어떠한 부분들이 부합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IR이라든지 알리오 이런 전자공시 내용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년사라든지 사보,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 채용 설명회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직무 분석으로 넘어가면서 직무와 연결지어서 회사에 대한 사업 현황부터 이슈사항, 그리고 인재사항,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 취업의 핵심 요소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고, 현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 분석을 정교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걸 해내셨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소들만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해당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직군으로 지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무직군, 기술직군, 경영지원 직군, 기술, 아니면 마케팅 직군 등등 해서 이러한 직군으로 지원할 때는 직군 내에 다양한 직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무 이해에 대한 범위가 좀 더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걸 더 해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군 내에서 어떠한 주요 직무와 어떠한 주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과 인성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인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교하게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러한 역량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성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동안 대략적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교하게 해당 역할에서 필요한 역량과 인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역할과 필요 역량, 인성 등을 파악하셨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직무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무 목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회사의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직무 목표는 회사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직무 목표는 지원한 기업에서 이 직무가 왜 필요한 것인지, 즉 직무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 업무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도 분명 직무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직무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말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략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는 내가 지원한 기업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원 기업에 특히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더더욱더 해당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목표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 부분만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과 연결해서 분명히 평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려보고자 합니다. 버거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해당 직무의 희노애락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직무의 좋은 점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데 해당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까지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한번 수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평가자는 더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최근에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의 어려운 점들까지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할 수 있다면 평가자는 분명 그런 부분에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소개를 참고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경쟁사의 직무소개까지 참고하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현직자 인터뷰 내용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직접 현직자를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도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쌓을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직무에 대한 꾸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3회 마지막에 해당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성공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역량적 관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에 따라 반대급부로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또한 인성적 측면에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대표적인 이력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활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어떠한 성과와 함께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본인 혼자서만 생각을 하기보다도 주변 지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을 점검해 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력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등이 앞에서 분석했던 기업과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시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면접관에게 전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대표 경험 중심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3가지가 무엇이고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업 분석의 10, 직무 분석의 20, 그리고 자기 분석의 70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성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직무 기업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실제 면접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2개의 3이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